네,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펴주시고 회사 코드 0407로 로그인해서 수업 준비하세요. 어제 3번까지 했는데요. 어제 끝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토지의 취득세 납부 시. 이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차변에 토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하시면 되고,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면은 차변에 건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금 중에서 우리가 자산으로 잡는 것이요. 관세하고 취득세예요. 관세하고 취득세. 예. 이런 거는 이제 자산으로 봅니다. 왜냐면 관세도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취득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4번에서의 증빙을 보시면은 출장 품위서. 자,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일반 전표 입력 이걸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표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일반 전표는 어떤 특징이 있는 전표냐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전표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런 반영이 되는 전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있는 거, 예, 있는 거. 예, 매출은 뭐 예외 없이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출은 판매한 거 있죠? 예, 예외가 없어요. 판매한 것은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몇 개 많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출했다는 거 한 번도 없었죠. 예, 왜냐하면 일반 전표에는 매출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왜냐? 매출세액은 예외가 없어요. 매출세액을 뭐 망설일 것이 없어요. 매출에 관한 것은 무조건 매출세액,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입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도 분명히 증빙에 부가세가 있었어요. 예, 어떤 건인가 두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가세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그 부가세가 있긴 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돼.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맞는 4번에 있는 증빙, 여기 부가세 없는 겁니다. 증빙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지금 대전, 대구, 광주, 부산으로 출장 가겠다라고 영업부의 오상식 부장이 내부 결제를 받은 거예요. 예, 지금 뭐 양식의 하단 부분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회사에 무슨 품위서 양식하면은 다 사이즈가 A4 사이즈죠. A4 사이즈. 예. 다 A4 사이즈 규격으로 대부분의 양식이 다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일 패션이라는 회사는 출장을 갈 때 여비 계산액을 미리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회사는. 네,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회사의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매뉴얼 그 기준을 보고서 어 내가 지금 23일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23, 24, 25, 26 4박 5일간 요렇게 대전 대구로 해서 광주 부산으로 지금 매출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4박 5일 동안에 우리가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그런 예상에 대해서 회사가
이와 같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금액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계산액.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지급을 해줄 때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업무 가지급금인데 개정 과목에서는 그냥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가지급금. 가지급금. 우리가 당좌자산에서요, 임시 개정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가지급금은 임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개정이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결산서에는 나오진 않아요. 결산서에 나오기 전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네, 그 전에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직원을, 즉 이 직원, 오상식이라는 사람을 거래처로 걸어요. 오상식. 예. 가지급금은 우리가 출장을 가는 사람이 회사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출장을 할 텐데 회사가 그 사원들에게 지급할 때마다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관리해야 돼요. 나중에 정산하려면은. 그래서 거래처를 다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날 주민등록번호로 한 사람 등록했던 게 그 오상식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등록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원들 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해가지고 가지급금 정산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급금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자, 여비 계산액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자산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이 현금인 거죠. 대변이 현금입니다. 금액은 제가 빼먹었습니다만은 여기 금액이 50만 원이네요. 그래서 차변의 가지급금 50만 원, 대변의 현금 50만 원 이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거래 후 결합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변이 자산 증가죠. 가지급금 자산이니까요. 차변에 왔으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전표 입력해 봅시다. 자, 요 가지급금을 지급한 날짜, 요 날짜입니다. 2월 23일이라는 품위서 날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2월 23일 1번 출금 구분에다 출금 계정 과목에 가지 134 코드에다가 오상식 03001 들어가야 되고요. 적요는 이제 밑에 미리 만들어 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업무 가지급금입니다. 2번 예, 업무 가지급금 금액은 50만 원 500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출장 떠날 때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면은 차변의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사원별로 코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61쪽의 증빙은 급여 지급 대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증빙이라고 해서 항상 외부하고의 그런 거래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제도 이제 그 초대장 이런 것도 증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했는 것은 내부 품위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번 같은 경우는 증빙이 뭐냐면은 급여대장이에요. 급여대장. 그러니까 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증빙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회사의 급여 지급 대장 월별로 우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인쇄는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전산 시스템으로 디지털 자료로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빙은 사원들에게 계좌이체한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 내역을 조회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증빙으로 해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구나. 자, 어떤 법인이 말이죠.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예, 가령 A라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급여는 200만 원인데 급여를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고 봐요. 그럼 900만 원 계좌이체했는지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직원의 급여가 너무 많은데 하면서 그러면 계좌이체한 내역을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계좌이체한 내역은 그 회사, 우리 회사의 그 보통예금 통장을 보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저 뭡니까? 인터넷으로 다 언제든지 5년 전 거도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부풀려서 비용 처리한다든가 이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당분간은 괜찮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 가는 건 다 보게 되기 때문에 큰 비용들은 일단 다 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증빙을 우리가 증빙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대비를 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를 지급할 때, 자,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잘못 생각하면은요, 요 지급한 616만 1,750원 이것만 여러분이 급여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우리 회사 지금 직원이 2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의하면 오상식, 장그래 두 사람 건데 급여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예금에서 감소한 부분이고 급여를 지급하는 날 비용 처리해야 될 급여는 바로 급여 대장에 있는 지급액 전체 금액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이런 걸 포함한 지급액의 전체 금액이 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 항목이 있어요. 공제 항목. 네. 공제 항목 우리가 유동부채에서 애수금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애수금. 바로 이게 애수금입니다. 지금 공제 항목의 합계를 보시면은 838,250이거든요. 838,250 이게 지금 오상식의 공제 금액과 장거래의 공제 금액을 합친 합계예요. 여기에 이제 내용은 소득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고용보험료, 자기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이 지금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돈은 회사가 공제를 냈지만 회사는 이것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했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통장에서 찾았다는 건 계좌이체했다는 거예요. 계좌이체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차인 지급액이죠. 맨 끝에 있는 차인 지급액. 이렇게 개정 과목이 3개가 됩니다.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예. 그러니까 급여 대장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딱 이렇게 3개로 회계 처리해 주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가끔
급여 지급할 때 빌려간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빌려간 돈. 회사의 돈을 그러니까 사원들이 예 단기간 이렇게 빌리는 경우 있어요. 예. 이제 집에 무슨 급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걸 이제 회사는 주임종 단기 채권.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과 같은 거예요. 그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회사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이걸 한꺼번에 갚으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매달 10분의 1씩 월 100만 원씩 갚기로 만약에 빌렸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장그래 씨가 그랬다. 그러면 장그래 씨의 공제 항목에는 주임종 단기 채권 100만 원이 더 또 공제가 되겠죠. 그건 애수금이 아니에요. 예. 그건 애수금이 아니죠. 예. 회사가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대변에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애수금이라는 건 공제 항목에서 세금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애수금인 것이지 빌려간 돈을 갚는 거 이거는 주임종 단기 채권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대변의 주임종 단기 채권 장거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세 개로 끝나요. 자, 회계 처리. 여러분 급여는 어디에 오겠어요? 예, 차변입니다. 차변. 예수금은 어디로 갈까요? 차변이요? 대변입니다. 예수금 부채죠? 부채가 증가했어요. 예수금 대변에 가는 겁니다. 보통예금은 어디로 갑니까? 네, 대변입니다.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까. 네, 차대변의 위치를 잘 하셔야 돼요. 차변의 급여 하나입니다. 차변은 급여, 그리고 대변의 부채 증가 예수금하고, 그리고 보통예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짝이 맞죠? 네, 합계가. 대차 평균이 맞아요. 항상 모든 거래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언제나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러고 모든 회계 처리는 회계의 등식을 성립합니다. 회계 등식. 자, 회계 등식이 뭐였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이 지켜지지 않는 회계 처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급여고 여기가 예수금, 보통예금 이거였지 않습니까? 자, 보통예금이 자산인데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보통예금의 자산은 마이너스 6,161,750이에요. 리콜. 여기에 부채가 예수금이죠. 예, 이거죠. 838,250. 자, 자본은요, 이 급여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기말에 당기순이익이 요만큼 700만 원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700만 원. 비용이 발생한 것은 자본을 감소시키거든요. 예,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예, 비용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수익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킨다. 당기순이익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하면 등식이 성립됐죠. 저쪽 838-250에다가 마이너스 700만 원 하면은 마이너스 616,750 나와요. 그래서 차변과 여기 이 등식이 언제나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회계 처리는 없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전표는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산이 안 맞아요. 예, 시산표가 안 맞게 돼 있고 장부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 25일 급여 지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25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급여 800번대로요. 급여 같은 건 거래처를 넣을 수는 없죠. 적요는 이 만들어진 걸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2월 급여라고 타자를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2월 급여 금액은 7 플러스 700만 원. 배변의 예수금 거래처 없습니다. 예수금도 적요는 그 밑에서 4번과 같은 적요가 적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을 예수했다. 금액은 838250 배변의 보통예금 이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코드에다가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9800이죠. 저거는 2월 급여라고 타이핑해야 되겠네요. 복사를 저 위에 있어서 복사가 안 되니까 2월 급여 6161750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차변 하나, 대변 하나 또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렇게 입력하다가 이 차변, 대변, 차변 하나에 대변 두 개, 이 대체 전표로 이렇게 입력하니까 좀 전표가 좀 내용이 길어졌죠. 네. 길어졌지만 전표 번호가 하나잖아요. 이 전표 번호 하나라는 번호가 같다는 것은 이거는 한 건의 전표이고 그 번호가 같은 것끼리 이와 같이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는 급여 대장과 통장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잘 입력하셨죠? 다음은 6번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건 27일이고 지난 23일 날 그 160페이지에 있는 23일 날의 품위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6번의 내용은 그 옆에 페이지 160페이지에 있는 4번 그 가지급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출장 여비를 정산했다. 이것도 이제 그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해서 정산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정산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A4 사이즈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필요한 증빙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생략을 했어요. 우리가 숙박비 같은 거 결제하면은 뭐 숙박업소에서 다 영수증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역서를 쓰죠, 보통. 예. 만약에 광주역에서 광주에 있는 무슨 거래처까지 택시비 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건별로 굵직굵직하게 이제 교통비 내역을 손으로 썼을 겁니다. 뭐 KTX 이런 거는 이제 관련된 어, 저기 승차권이 있으니까 그걸 붙인다든가 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붙일 건 붙이고 그리고 손으로 기입해야 될 건 손으로 기입해서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 여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로 30만 원 지출했고요. 교통비로 2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은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하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5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55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55만 원이 여비 교통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판매 관리비에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개념 과목 정리했지 않습니까? 음. 여비와 교통비, 시내 교통비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여비 교통비라는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차변은 여비 교통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 추가 지급한 거 있죠. 그건 어디로 갈까요? 예, 대변이 가겠죠. 추가 지급했으니까 회사의 현금이 5만 원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여비교통비는 이제 이건 차변에 오고요. 자, 대변에 50만 원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요,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예. 직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 차변. 돌아와 가지고 정산하면 가지급금 대변에 가 가지고 돌아오면 가지급금이 항상 제로가 돼요. 예. 그 사원이 정산이 끝나니까 그 사원에게 가지급금은 이제 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요, 항상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지급금 거래처 오상식 이렇게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거기에다가 분계를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분계를 써보시는 게 여러분 바로 점표 입력의 연습입니다. 점표 입력의 연습. 손으로 써보는 거. 저 뒤에 가면은요, 연습 문제에서 손으로 써보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 회계 처리 수행하시오.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놓지를 않습니다. 뒤에 가서는. 왜냐면 그건 이제 다 한 줄 아는 걸로 보고 그냥 점표 입력으로 끝내요. 끝내는데 사실 점표 입력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분계를 한번 손으로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예. 경험이 없으니까. 예, 사죠. 예, 여러분들 분계 쓰는 연습 좀 해두시면 예, 손으로 설명할 때 좋죠.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 5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대변에 그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괄호 열고 오상식 해서 5만 원 이렇게 쓰셨나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2월 27일이에요. 자, 일반 전표 27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여비 교통비 800번대로 하세요. 800번대. 이건 거래처가 여기저기 있을 테니까 이런 거는 뭐 비용 같은 이런 거는 거래처를 코드를 그냥 생략하면 됩니다. 적요에 만들어진 게 있네요. 1번 적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 가지급금을 정산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네, 금액은 55만 원. 대변의 현금.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5만 원. 대변의 가지. 이건 코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오상식 03001 5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요 밑에 안 보여요? 1번이. 여기 부분을 차변이라고 하셨나요? 예, 출금이라고 하셔서 그런. 여러분 출금이라고 하면은요. 현금 적요만 보여요. 우리가 그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이라는 그 메뉴 때 살짝 지나가서 여러분이 기억이 못 할지 모르겠는데 적요 등록할 때
현금 적유, 대체 적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현금 적유는 출금 입금 전표 때만 보여요. 그리고 대체 적유는 차변, 대변 입력할 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비교통비를 차변으로 처리할 때만 요 적요 1번이 보이게 됩니다.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현금 적유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때만 보이게 하는 거고. 대체 적유는 차변, 대변 구분할 때만 보입니다.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네. 네, 넣으면 더 좋긴 한데, 이 전표는 한 건의 전표이기 때문에, 이 전표가 하나의 전표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조회를 해보면, 가지급금 오상식이니까, 이거 다, 여비교통비 오상식이 쓴 거고, 현금 오상식에게 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이렇게 오상식, 여기도 오상, 여기도 오상식 이렇게 넣어보는 게 어떠냐? 예, 괜찮아요. 예, 이렇게 넣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생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표 인쇄 버전을 보여드리면 요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표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인쇄될 때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비교통비하고 현금에 오상식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요게 오상식이 안 나오겠죠. 안 넣었으면은 그러나 가지급금에 오상식하고 나오니까 이것이 한 건의 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비교통비 오상식이 지출한 것이고 현금 5만 원은 오상식에게 지급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 가지급금 하나의 오상식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넣어도 된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비정산서 이러한 내부 문서가 회계 처리의 증빙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7번인데요. 소득세 납부한 영수증이에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 납부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어디로 가야 될게요? 대변에 가야 되겠죠. 22만 5,420원을 납부했네요. 한번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 어떻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세금과 공과금은 회사의 세금이면 세금과 공과금이 맞아요. 근로소득세는 회사의 세금이 아닙니다. 종업원들의 세금입니다. 복리후생비다. 회사가 세금을 내줬으면 복리후생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가 내준 것이 아니고 내주긴 내주지만 돈은 종업원이 부담했던 겁니다. 예수금입니다. 바로. 네. 자, 이 근로소득세를 급여 지급하는 날 회사가 떼어 공제해가지고 예수금에다 넣어놨어요. 부채로 잡아놨어요. 오늘 그 부채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예.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감소해가지고 차변에 오는 게 예수금. 예. 이해되시죠? 네,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세금이니까, 소득세니까.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려면은
우리 회사의 세금이어야 됩니다. 회사에 재산세를 냈다든지 회사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든지 이런 거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근로자들의 세금인데 회사가 납부 대행이라고 할까요?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해 가지고 그 원천 징수했던 세금을 회사가 납부를 대신해 준 거예요.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애수금으로 잡았어.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부채가 없어진 거예요. 근로소득세 부분만큼은.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납인이 3월 10일로 찍혔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납부가 매월 10일 날 납부해요. 지난달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됩니다. 자, 3월 10일로 바꾸시고요. 3월 10일 출금 이수금. 거래처는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 근로소득세 납부한 거잖아요. 1번. 금액은 225, 420. 네. 이렇게 사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됩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의 결합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자, 다음은 8번을 해보실까요? 건강보험료 납부. 자, 이제 10일 날이 되면요. 이것저것 납부해야 된 원천징수했던 거 다 납부하는 날입니다. 10일 날. 건강보험료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네, 근로복지 센터인가요? 거기다 납부해야 되고, 예, 4대 보험료 다 10일 날 납부하게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50%인 25만 1,100원은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라 그랬어요. 회사 부담분은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하고 있다. 네, 복리후생비로 하고 있다. 네. 자, 종업원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주고 있어요.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실제 시험에서도 복리후생비로 할 것 이렇게 개정 과목을 콕 찍어 줍니다. 콕 찍어줘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보험료잖아요. 건강보험료, 보험료. 그럼 보험료니까 회사의 보험료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회사가 종업원의 보험료 부담해 주니까 그냥 회사 보험료로 예,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복리후생비도 판매 관리비고 보험료도 판매 관리비니까 영업이익에 어떤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개념 과목의 분류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회사는 아마 어느 회사든 간에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싶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회사의 복리후생의 그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하고 비교했는데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회사는 어느 회사다라고 할 때 거기에 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모든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격이 복리후생적인 거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아까 저처럼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뭐 같은 판매 관리비니까 보험료니까 그냥 보험료로 하고 싶다. 회사가 말입니다. 예. 아니면 야, 이건 뭐 회사의 어떤 그 비용이라고 보긴 좀 많이 어 뭡니까? 예. 회사에서는 이걸 세금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금. 예. 회사를 하니까 종업원들의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되네. 이게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건 말이에요. 의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공과금으로 이걸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겠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요, AT 자격 시험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했다 그러면은 회사 부담분은 무엇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개정 과목을 콕 찍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대로 하면 돼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예금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입니다. 네, 대변의 보통 예금 괄호 열고 신한 해가지고 금액이 요 금액이 되겠네요. 502 200 그죠? 잘못해가지고 거기 납기 후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납기 내 납. 예, 이 보험 이게 보험료입니다. 자, 대변은 그렇고요. 자, 차변에 원천 징수한 것은 아까 뭘로 했었어요? 예수금이었죠. 예. 그래서 부채 감소 예수금이 이거의 절반이니까 251 100원입니다. 나머지 251 100원은 뭐라고요? 예, 복리후생비입니다.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251 100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했다 그러면은요, 항상 이 형식이에요, 분계가. 한 번도 이 형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가 나오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예수금하고 복리후생비가 반반씩이에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할까요? 네.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3월 또 10일입니다. 이제 전표 번호가 2번이 처음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날짜에 전표를 하나씩만 입력하니까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딱딱 끝났는데 비로소 이제 2번이라는 전표 번호가 나오겠습니다. 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적요에다가는 그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변의 금액은 502 200원입니다. 차변은 예수금 부채 감소가 있습니다. 예수금은 거래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적요는 건강보험료 납부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면 될 거고요. 251 100원입니다. 또 3번 차변하시고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하셔야 됩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적요도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그대로 복사하시고 251 100원 하시면 됩니다. 예. 전표 번호가 이제 2번이라고 만들어졌죠. 같은 날짜에 두 번째 전표가 2번. 네. 아, 그렇습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대변, 차변, 차변, 아니면 차변, 대변, 차변, 뭐 이렇게 하시든지, 차변, 차변, 대변 하시든지, 순서가 있지는 않아요. 네, 가 있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인정이 생각 그렇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5번의 적용은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예수한다는 그 급여 지급 시 원천이수 할 때 쓰는 적용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납부니까 건강보험료 납부 시점이니까 납부라고 적용을 넣어야 될 것. 네, 쉬는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63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